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휴대폰 없는 분들이 없죠. 휴대전화. 근데 북한에서도 휴대전화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어떤 이유 때문에 휴대전화가 늘고 있는지 바로 이 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 탈북 장교 김정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휴대전화 북한에서 계실 때 갖고 계셨었습니까? 2009년에 탈북을 하셨으니까 저는 2006년에 탈북을 했고요. 2006년이요? 예. 네, 탈북 당시에 저희 청진에는 없었지만 국경연선에 이미 밀수 거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휴대폰을 들고는 못 다녔어요.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휴대전화라고 네. 남한에서는 휴대전화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손전화라고 하죠. 네. 예. 손전화인데 기본 요금이 1,000원으로 내렸다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 예. 요금이 1,000원이라고 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건 완전 공짜지 않냐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도 그렇게 올라온 이게 거 북한 돈으로 하면 봤어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북한 돈으로 1,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29원. 129원. 네네. 예. 어떤 분이 계산해서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보고선 야 정말 싸다 이랬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되면 또 완전히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요금을 초과할 때는 100배로 이게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금 자체가 이거 하는 게 이게 요금에 관해서 북한 주민들이 모두 다 쓸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에는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보안소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개통할 때 경찰서 가나요? 안 가죠. 예. 근데 북한에서는 경찰서 가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이동통신 선전화기 신청 등록서라는 걸 담당 보안원이 사인을 해줘야 그걸 쓰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담당 보안원이 오케이 돼서 사인을 해줘야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굳이 그 보안원한테 그거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서는 옆집에 고깃국 냄새 나도 보안소에 신고한다는 말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만큼 남들보다 생활이 분명히 제한적인데 저 집에는 돈 나올 때가 없는데 돈 조금 잘 쓴다 이러면 제가 어디 가서 못된 짓 하지 않느냐 이러면 보안원들이 검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휴대폰 개통 자체도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 비싼 휴대폰을 내올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가서 당당히 쓰죠. 근데 생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가서 쓰면 너 돈 어디서 나니? 오히려 보이부에서 거꾸로 검열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거기 가서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명의를 두 개의 명의로 놔두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명의를 해가지고 휴대폰을 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두 개씩, 세 개씩 막 내가지고 무료 통화가 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서 남이 명의로 해서 한 두세 개 하게 되면 한 휴대폰 가지고 4시간 무료 통화하게 되면 3개의 휴대폰이면 부서 하루에 12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료 폰으로 그 사람들은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번에 1080이라는 휴대폰 검열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검열단? 네, 예. 그런 휴대폰만 순수, 국내 휴대폰만 이렇게 검열하는 그 조직이 생겼는데 그 조직 자체가 바로 비밀리에 국비리에 조직된 거고요. 저희 때는 뭐 108 상무라던가 118 상무라던가 이런 상무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상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폰들만 일단 검열을 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순수 국내 폰만 검열하는 조직이 올해 2월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휴대폰 검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개인 휴대폰 일단 개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동안 통화를 어디까지 했는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가 가능하니까. 그 조사를 하는 거에도 부류가 있는 겁니다. 당 기관 간부들은 조사를 안 하고 그 아래 행정 간부들부터 예. 결국 중상위층부터 일단은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사 대상. 그러면 결국에는 휴대전화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족쇄가 되는 그런 또 분위기도 하나의 있겠네요. 적세고 또 하나의 감시망인 거죠. 예, 기록이 그러니까 다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대북 소식통하고 이렇게 연락을 할 때에도 맨 처음에는 그 전파 방지 그런 걸 너무 써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다던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예.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전파를 너무나도 탐지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게 되면 계속 이동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 소음 때문에 더 못 듣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하고요. 이게 도청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전화 한 통화를 하기 위해서 눈이 막 비가 달달 오는 그 야밤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우정 전화를 하는 그런 사람. 아니, 그런데 다양한 부류가 많아요. 궁금한 게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 보기에는 네. 이 기지국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남쪽에는 기지국이 아주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북쪽에는 그렇게 많은 기지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산속에서도 전화가 잘 되나요? 산속에서 전화할 때는 중국 통신을 쓰는 거죠. 중국 통신을. 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휴대폰이 나왔을 때에는 국경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통계 자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북한에서도 휴대폰 개통이 가장 많은 지역 1위가 함경북도 우체국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2위가 평양이고 3위가 평안북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다 국경지대다. 잘 보십시오. 함경북도하고 평안북도는 신의주하고 청진, 무산, 양강 그 선을 쭉 타고 난 선입니다. 그리고 예. 함경북도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청진시 신안구역에 덜익국장 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 거기에서 전화국이 그 뒤에 올라가면 고말산이라고 정말 고말산이 아니라 감호봉이랑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다가 그걸 설치했거든요. 천마산에다가. 그러면 그 천마산에서 그 전파를 잡고 하는 것도 청진시 주역만이지 함경북도의 전반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군요. 우체국 판매 거기에서 1위 한 지역이 청진시 중심인 신안구역이 돈 좀 많은 곳이거든요. 예. 신안구역, 포항구역, 제가 신안구역 출신인데 신안구역, 포항구역이 돈 좀 많은 곳이고 그런 지역이 멀집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들이 판매될 때는 여기에서 개통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말 장담하고 싶은데 절반 이상은 무조건 무역거래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무역거래.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 어디죠? 청진. 아니요. 이 남한에서 네네. 찜질방 있잖아요. 네네. 찜질방 가면 이게 잘 때 이 휴대전화 갖고 많이 도망들 간다고 해서 주의 문구도 붙어 있고 하는데 네네. 북한에서도 이 휴대전화가 비싸게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이 휴대전화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휴대전화에 대한 강도 사건 여러 번 있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네. 그 강도 사건 당시에 솔직히 어떤 집을 어떻게 들이치는가 이거 솔직히 선수권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좀 올바른 사람들이 휴대폰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똑똑한 이게 도둑질을 하는 것도 한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해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 그룹이 있고 그 연락망이 또 다 있어요. 하나 물건 하나에 도둑질을 한데도 이 전문 소매치기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은 너는 저기 가서 저 사람을 유인하고 넌 저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역할 분담을 역할 한다. 분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기사로 본 그 도둑은 보니까 단독 수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혼자 그러니까 해서. 단독 수행을 했는데 무작정 아마추어식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체계적으로 하면 정말 보안원들도 다 당합니다. 도둑들한테.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휴대전화 수입을 담당하는 간부, 고위 간부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고위 간부들이 체포된 거는 만약 고위 간부들 이제 제가 먼저 그 경우를 말했지 않았습니까? 예.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폰을 난다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권력 있는 사람이고 돈 좀 있는 그러겠죠. 장사꾼, 밀수꾼이 있거든요. 만약 그런 사람들을 거래하려면 그런 사람들한테서 밑돈을 안 받고선 그게 거래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런 거래가 형성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보위부가 잘못 건드렸다. 보위부하고 잘못 엮여졌다. 보위부한테 들통났다. 이러면 일단 그 사람이 그 정도 잡힐 때에는 그 사람 손에서 이미 전에 거래하던 보위부 손이 뭔가는 등을 돌렸거나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런 예. 문제가 있는 거지. 북한에서 장사하면서 보위부나 보안원, 끼고 불이 장사, 없이 하는 사람 없다. 그 손을 끼지 않고 장사 안 하는 건 그건 정말 돌대가리라고. 예. 북한식 말로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휴대전화가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배경, 그 뒷이야기는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